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 강한 한기가 유입되며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체감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을 첫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의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 1,3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인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를 두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는 30일 열릴 2차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 후반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겨울 시작부터 추위가 좀 매섭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15.9도를 기록했고요. 파주 영하 8.7도, 서울도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전남,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12월 말에 해당하는 겨울 날씨입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강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한 뒤 주 후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마치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오는 2050년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 1,30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을 첫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f our common goal is to be a climate neutral continent in 2050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to act now. We have to implement the policies now because it is a generational transition we have to go through. 탄소 중립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의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 목표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 1,305조 원 규모의 투자 기획안도 곧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딜은 유럽의 새 성장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와 혁신,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내년 3월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른바 유럽 기후법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신임 상임의장도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에 이어 이제는 녹색혁명을 이룰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rought our planet to its knees. Now we need dramatically change how we do things and revolutionize our approach.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당장 오는 2030년부터 에너지 시스템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에 연간 우리 돈 약 228조에서 37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판가름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타다가 불법 콜택시인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여객 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에서 답하겠다는 뜻만 밝힌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모두 진술을 시작한 타다 측은 기존 입장대로 기사가 붙은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렌터카 서비스 소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더한 것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자에게 기사 알선을 허용한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 중인 유사 서비스와도 같은 성격이라며 이용자가 많아져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타다 이용객들은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승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차량 운행의 지배권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한 타다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이후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법정을 나선 타다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택시기사들이 법원 앞에 모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 운행 타다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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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오는 30일 열릴 2차 공판에 타다의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50여 명 규모의 전략물자 관리원 임직원을 25%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인력 확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지적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체제가 취약하고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 제도가 미비하며 두 나라 사이의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 3년여 만에 재개되는 한일 수출 정책 대화에서 관련 조치와 계획을 내세워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한돌과 은퇴 대국을 펼칩니다. NHA는 이세돌 구단과 한돌의 대국이 오늘 18일부터 4일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대국은 서울에서, 마지막 3국은 이세돌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열립니다. 한돌은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올해 1월 신민준 구단 등과의 5연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중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항공업체들이 한국의 전문 인력 빼가기를 노골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는 중국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시하며 한국 인재를 집중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업계 경우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CATL이 지난 7월 한국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 연봉의 서너 배를 제시했고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도 연봉외 자동차, 숙소 등의 조건을 제공하며 한국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또 핵심 기술 침해와 인재 유출 논란으로 최근 법적 다툼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핵심 인력을 집중 빼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기술과 자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올해 33살인 청년 사업가 전현욱 씨. 3년 전 경북 영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건 모험이었지만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역업, 식당 등 그동안 일으키고 무너졌던 경험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의 지원과 기술 이전입니다.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장비를 살 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기계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 통해서 평소에 도입하기 어려웠던 기계 장비들에 대한 도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9억 원이던 매출은 3년 만에 80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금과 기술 지원은 끝났지만 사후 관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있었고 네트워킹을 하게도 해주고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도 참여하게 해주고 전시처럼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자를 찾아다닌 덕에 개발만 하고 썩히던 기술 가운데 40% 정도가 빛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활용률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각종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율이 40%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50% 이상 활용되도록 정부가 개발한 농식품 분야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서 정부가 9년 뒤에는 재정 지원으로 1년에 27조 원을 메꿔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3년이나 5년 뒤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50조 6천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의 30조 7천억 원, 군인연금의 19조 9천억 원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은 올해 4조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8년에는 적자가 10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립금은 5년 뒤인 2024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상황이 더 심각해 적립금이 3년 뒤인 2022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8년에는 한 해에 6조 9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많은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부담률 인상과 연금 개시 연령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애초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 초로 늦춰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 2월 중으로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자궁근종 등 여성 생殖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지급은 비급여 진료라서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성인의 3분의 1이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하죠. 원인은 다양한데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이석증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석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윤한나 씨는 석 달 전 생긴 돌발성 난청이 최근 이석증으로 진행됐습니다. 난청에 따른 이명 증상도 힘들었지만 어지럼증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되게 멀미 나는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도 기분 나쁘게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이석증은 귀 뒤쪽에 있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붙어있던 작은 칼슘 입자가 떨어져 나와 생기는 증상입니다.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에 들어간 경우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이석이 들어간 위치에 따라 눈동자가 마구 흔들립니다. 이 어지럼증의 양상이 이제 이석증은 좀 다릅니다. 즉 돌이 있어야 될 부분에서 없는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요. 이게 이석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8%씩 늘었습니다. 여성 환자가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50세 이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발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석을 붙잡고 있는 끈끈한 성분이 노화로 약해진 경우와 심한 감기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노화에 따라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석증입니다. 머리를 다치거나 귀를 다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돌이 떨어져 나가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 반응이라든지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메니에르 증상으로도 보기 쉬워서 자가 진단하기보다는 자세 변화에 따라 눈동자 흔들림을 확인하는 안진 검사 등 정확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자연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확인되면 머리를 돌려가며 이석을 이동시키는 이석 치환술을 합니다. 1, 2회 시행으로 90% 이상 치료될 정도로 치료는 비교적 잘 됩니다. 하지만 재발도 잦아서 30%의 재발률을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육아 부담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집 근처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공동 육아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아이 사랑 꿈터 1호점을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유아가 많은 한 아파트 단지에 아이 사랑 꿈터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고 함께 돌보는 인천형 육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는 영아 또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 등이 부모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놀이와 체험 학습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편리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러면 안전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는데 걸어서 올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육아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육아 상담도 병행하는 아이사랑 꿈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데 2시간 이용에 1,000원의 이용료를 내면 됩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게 지금은 남동 1호점이지만 인천시에 많이 생겨서 어머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주로 전담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매년 100개소 이상 문을 닫는 상황. 인천시는 공동 육아와 공동 돌봄 정책을 더욱 확대해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가깝고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아이사랑 꿈터에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사랑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가겠습니다. 아이사랑 꿈터는 남동구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3개소가 시범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2023년까지 이러한 시설을 100개소로 늘리면서 인근의 숲체험 프로그램과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 동물의 미라가 한꺼번에 발견돼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희귀한 새끼 사자 미라가 발견돼 고고학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로 남부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인근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입니다. 크고 작은 고양이와 악어 미라와 함께 이집트 여신 네이트 조각상과 대형 풍뎅이상도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기원전 7세기경의 고대 유물로 추정됩니다. 정밀 조사 결과 고양이로 보이는 미라 중에 새끼 사자 미라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And the most lovely surprise that for the first time that we discovered 5 lion cub, small lions. 이집트에서 사자나 새끼 사자가 온전한 미라 형태로 발굴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특히 동물 모양의 나무관이 함께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피라미드 옆에 사자 형상을 닮은 스핑크스를 두는 등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와 고양이는 신의 형상으로 신성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앞서 이집트 남부 고대 도시 히라콘폴리스에서 사자 묘지가 발견돼 주목을 받았고 지난 2004년엔 사카라에서 사자뼈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대 묘지가 밀집한 사카라 지역의 유물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걱정인 요즘입니다. 그런데 바깥 공기만큼이나 실내 공기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없거나 오랜 시간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가 미세먼지 나쁜 날의 외부만큼이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